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자식을 한 방에 바꿀 수 있을까? 자식을 한 방에 바꾸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용돈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뭐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2월이면 아직 겨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자기가 참고 말지 자녀에게 생활비를 요구한다는 거, 용돈 인상을 요구한다는 거, 이거 차마 입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참고 말지. 그런데 제가 60대 중반, 어머니는 80대 중반, 병원에 이렇게 한 번씩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검진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찍고 저 검사도 해보고. 그런데 이상한데요. 한번 MRI도 해볼까요?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볼까요? 그러면 10만원, 20만원, 50만원.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뭐, 아프다고 했다가도 검사비가 30만원이다, 50만원이다 그러면, 아, 괜찮아. 지금 참으면 되니까 더 아프면 이따가 검사하지. 이렇게 나오죠. 의사는 쉽게 말하고, 자녀는 검사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돼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어머니 고려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자녀가 여럿인데 혼자서 쑥, 아니면 가족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어머니도 자녀도 형편이 달랑달랑 할 때는 그거 어렵습니다. 제가 간병도 해보고 병원비 이렇게 다녀보면은 병원에서 가족들 간에 이렇게 통화하는 게 대개 보면은 그 간병을 놓고 병원비를 놓고 말싸움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럴 경우에, 야, 나 아파서 어디 좀 병원 좀 가봐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우선 참는다니까요. 야, 힘들다. 나 추워 죽겠다. 그거 어렵죠. 의식주까지. 그런데 이렇게 말로써 자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접 말해서. 자기가 말해도 왜 이렇게 자녀들이 내 형편을 몰라주는지 모르겠다. 이 늙은이의 속마음까지를 몰라준다 하면서 서운해하는 부모들도 있죠. 그러나 직접은커녕 간접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참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명절 같은 때 와서 간접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계속해서 병원비는 더 들고, 그리고 난방은 더 해야 되고, 이거 뭐 달랑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지방 이 집이라고 해야 2, 3억 가지 않느냐. 근데 앞으로 내가 10년 살지 20년 살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니까 부모들은 되도록이면 아끼려고 하잖아요. 난방비도 병원비도. 집 이거 연금을 어떻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간접적인 말을 자녀들이 알아듣고, 아이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힘든가 보다 하고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가랜다 하면은, 아, 이거 혹시 조금 상속 몇 번 받을까 했더니 상속은 틀렸구나. 그만큼 또 많이 들어가는가 보다. 부모들이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이 형편이 괜찮으면 용돈 더 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형편이 다 곤란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러면 그래요. 부모님 벌었으니까 우리 가르치느라고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 쓰고 가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이 더 놓이죠.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자녀들도 결혼까지 하면은 우리 지금 6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손자 손녀를 뺀다 하더라도 12명 아닙니까? 이게 마음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래서 자녀를 말로 한 방 바꾼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바꾼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맹자 아버지는, 맹자가 3살 때인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잘 알듯이 묘지, 시장, 서당. 근데 서당으로 가니까 그 공간이나 입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공부를 그냥 했냐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중퇴하고 왔어요, 또. 그럴 때 배를 짜다가 그 배를 딱 끊으면서 단기지교죠. 이른바 단기지교. 배틀을 잘라버렸다 하는 거죠. 배틀을 잘라서 가르쳤다. 단기지교,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 맹자 어머니, 맹모의 가르침이 맹자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된 거죠. 그만큼 자기를 가르치려고 정성을 쏟은 걸 알잖아요. 이렇게 서당까지 왔는데 서당에서 공부 안 한다고 하니까, 야, 네가 공부 안 하는 것은
이렇게 배를 짜다가 중간에 딱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인생에서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다. 배 짜는 거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에 대한 지혜를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바로서 자기 학교를 다니고 공부한 바는 없지만은 학문의 길이나 배 짜는 길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한 방에 자녀를 먹이니까 한 방에 맹자가 변했죠. 그만큼 알아들을 준비가 돼 있었고 그만큼 맹자는 맹모에 대한 어떤 애착과 애정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홀로 키우는 그 어머니에 대한 희생 그거를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맹모처럼 지금까지 키웠는데도 부모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부모가 용돈 달라 할까 싶어서 아니면 직접 요구를 하면 아니 아직 젊은데 60대 70대밖에 안 됐는데 더 일해서 그냥 해야지. 애들 뭐 겨우 가르치고 아니면 겨우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하면서 원망까지로 하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녀가 알아서 야 우리 부모 보일러 놔둬야 되구나 그 광고처럼 용돈 좀 인상해줘야겠구나 얼마나 난방비 나오고 시골에 그 힘들 텐데 이렇게 맹모의 한 방을 듣고 변하는 맹자도 훌륭하지만 말 안 해도 변하는 그런 자녀는 맹자보다 더 훌륭하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럼 말로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자, 지금 한 방에 바꾸는 방법 이야기하는데 말로 바꾸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법을 동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양료, 부양비를 자녀에게 청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너 가르치느라고 내가 노후 준비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이제 봉양을 하라. 부양비를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정으로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 자녀를 그리 끌고 간다는 거 이게 참 극약 처방이죠. 이렇게까지는 안 돼야 되는데 점점 이런 추세가 늘어나는 그런 그 세태죠. 상속을 미리 너무나 빨리 했는데 상속하면서 조건을 내걸죠. 뭐 한 달에 얼마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용돈은 얼마를 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고 이게 특약을 맺어가지고 상속을 미리 해줬는데 하도 힘들다고 해서 사고한다고 해서 그런데 상속 받고 나면 상속 전에는 그렇게 문턱이 달도록 잘 오던 사람도 그 자녀도 역시 돈이 참 힘세죠. 안 와요. 그런데 부모가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상속을 줘버렸으니. 그럴 때는 상속을 이렇게 반환을 그런 게 이제 신문에 나올 정도로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자녀를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자기 의지를 관찰하려는 그런 애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방식이 이제 법으로 가는 거는 감정 손상되고 관계 악화하고 뭐 크게는 안 볼 생각을 해야죠. 각오를 해야 되죠. 손익 따져서 해야 하는 문제지 집에 법이 들어가면 정은 집을 나가죠. 법과 정. 그래서 모든 것을 법으로 끌고 가는 이 정치인들 그냥 뭐 대통령실에서도 걸핏하면 고발하고 국회의원들도 걸핏하면 고발하고 이걸 이제 그 나라에서 모범을 보이니까 정치하는 친구들이 다른 모범은 못 보이고 그런 못된 짓 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보여주니까 국민들도 그냥 걸핏하면 법 하는 거죠. 우리나라 고소 고발 사건이 일본에 뭐 어마어마하죠. 일본보다 훨씬 많죠. 사기 사건은 일본에 몇십 배, 몇백 배고요. 조국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일본은 닮아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점은 저한테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슬프게도 법에 기대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만능주의, 수사 만능주의. 검찰들은 그러면 자기들에게 이렇게 어떤 문제를 끌고 오면 힘을 느끼잖아요. 이 친구들을 내가 수사할 수 있구나. 법원에서는 이 친구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구나. 그런데 정말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으로 끌고 가면서 이 가족이 풍비박산되는 수도 꽤 있고 심지어는 이게
자녀들이 충격을 먹을 수도 있고, 자녀가 또 부모를 고발하면 부모가 충격을 먹고, 제가 그 고향 인근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데 사건 사고 때문에 그랬지만은 부모가 자살하는 수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게 늘어나는 추세라니까요. 근데 되도록이면 안 가야죠. 법으로는 말로 끝내야죠. 말 않는 것도 말이니까요. 그리고 맹자의 그 어머니 맹모처럼 평소에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의 말은 알아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통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말 다음에 힘 다음에 법이 최후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 요새는 이게 법이 꽤 큰 측면이 있거든요. 힘입니다. 힘. 말 그대로 물리력을 동원한다든가 폭력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한다고 때리는 것도 맡고 있을 겁니다. 모욕을 준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이 모욕 주기로는 그 이혼한 사람이 남편이나 전 아내가 양육비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남편들이 그 양육비를 준다고 했다가 합의하고 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드 파더스 해가지고 나쁜 아빠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네요. 거기에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 주소, 직장이 뭐고, 양육비를 얼마만 줬다. 그러면 되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이거 다 힘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것도 참 안 좋은 건데, 매체에 알린다든가 되게 그러잖아요. 한 방에 그 자식을 바꾸려고 할 때 부모가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부모는 잘 참습니다. 자녀보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에게 한 방 먹이는 경우가 많지. 아무튼 이렇게 힘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힘에 의존해서 자식을 바꾸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참 살기 팍팍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자식도 바꾸기 힘든데 남을 바꿀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도 금방 남이 님이라고 하잖아요. 님에다가 한 점 찍으면 남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과 님은 한 점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님이 남 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라 점 문제죠. 한 점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데, 남편이나 아내도 남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도 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바꾸기 힘든데 남은 바꾸기 힘들다. 그러면 남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쉬운 길은 나를 바꾸는 거다. 그러나 정말 죽을 무렵이면, 죽을 지경에 이르면 말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 말을 못한 것 때문에 병원에 그때 검사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해가지고 서로 후회하는 수도 생깁니다. 되도록이면 집에 법은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되게 법은 좋은 문제를 풀 때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힘 역시 의존 않는 게 좋죠. 힘자랑 힘겨루기 집에서 하는 건 안 좋죠. 자식하고 부모가 뭐 할 게 없어가지고 힘자랑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식을 한 방에 바꾸는 길,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맹자를 맹모가 바꾸는, 그러나 사전에 그런 그 전지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고, 그리고 사후에도 역시 지속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맹자의 어머니가 영리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맹자에게 그렇게 통할 적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한 방을 먹였는데, 그 한 방이 만방 끝에 나온 거죠. 인생이 실린 한 방인 거죠. 그러니까 자식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말로 바꾸든 법으로 바꾸든 힘으로 바꾸든 제일 좋은 건 말로 바꾸는 건데,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이거 말 참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관계 악화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청산해버리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식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가? 있긴 있는데 준비된 거여야 된다 하는 걸 이렇게 그 영통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바꾸기 힘드니까 나를 바꾸는 길이
가장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